자, 보자. 부등식이다, 이제. 부등식도 방정식과 별로 다를 내용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미지수 고립시키고, 크다 그러면 위에 있다는 얘기고,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얘기예요. 문제 풀어봅시다, 바로. 문제 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유형 5번, 6번, 7번 3개죠. 자, 먼저 567번 봅시다. 5, 6, 7 보자. 5, 6, 7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댄 이 노래 아나? 자, 항상 이게 성립한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아, 어려운 문제 골라버렸네, 내가. 젠장. 뭐라고? 젠장. 좀 어려운 문제 골랐다. 이거 좀 어려운 거야. 하필 어려운 걸 골랐네, 내가. 다른 것도 어렵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569, 570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상수항이 미지수면은 한쪽으로 넘기면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지수하고 x가 곱해져 있죠. 이러면 조금 힘듭니다. 일단 풀어봅시다. 뭐 할 거냐면 이걸 그냥 통째로 fx로 놓을 겁니다. 얘를 넘길 수는 없거든요. 얘 넘어가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잘 안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를 넘기는 게 아닌데 정 안되면 넘겨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쟤를 넘겨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fx로 놓고 이걸 gx로 놓는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미분하면 상중근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인데요? 원점 지나가는 함수인데 기울기가 4a 3승인 함수라서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 만족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뭐 해야 되냐면 접선 찾아야 되거든요. 짜증나거든. 그래서 1차적으로 접선 안 찾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되 안 되면 얘를 넘겨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통째로 fx 놓고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시면 f'x는 4x 3승 마이너스 4a 3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4로 묶으면 x 3승 빼기 a 3승 x 마이너스 a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죠. 도함수는 0을 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 이퀄 a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무슨 근 나오냐면 일반적으로는 허근 나오거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가 허근 안 나올 수 있다. a가 얼마면? a가 0이면.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a가 0이면 도함수는 0이 3중근을 가지게 되고요. a가 0이 아니면 얘는 실근 하나, 허근 2개 가집니다. 여긴 3중근, 여긴 실근 1개, 허근 2개. 근데 이제 경우 나눠봤자 어차피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똑같았거든.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x가 얼마일 때 a일 때 접선 기울기 0 되는 게 똑같으므로 경우를 엄밀하게 나눴지만은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래서 이 함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y는 0, x축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x축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x축 만들어주면 된다. 핵심이 뭡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인 a일 때 함수값 fa가 x축 위에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그래프들이 전부 다 x축 위에 존재하므로 항상 조건을 만족할 수 있더라. 그래서 fa 구하시면은 아유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48이 0보다 커지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4승 빼기 16이 0보다 작아지고요. a 제곱 더하기 16에 a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아지고요. 잘 봐라. a 제곱 더하기 16은 양수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요. 항상 양수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만 풀어주면은 a 범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모양이다. 이상하면 얘기를 해야지. 그런 눈초리를 쳐다보면 어떡하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앞으로 좀 오면 안 돼. (569, 570은) 풀만할 거다. 오늘 시간 남겠는데? 개굿? 자습할 겁니다. 개굿? 오늘 했던 거 다음 시간에 잘 안 해올 거 아니야, 너네가. 숙제시킬 거야. 지영이는 오늘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뭘 도리도리하기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놨어.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 유형당 10번씩. 한 20개 가까이 모아놨습니다. 똑같은 유형별로 해서 테마 한 5가지 유형으로 모아놨어. 그거를 너는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오늘부터요? 어? 오늘부터요? 뭐라고?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너희 숙제하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야. 자, 유형 6번 봅시다. 573번 볼게요. 573. 572는 못 참지만 572 제끼자 그냥. 아닌가? 572 못 참나요? 572. 열린 구간 0,2에서 x가 0과 2 사이라는 얘기죠.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에 2분의 3x제곱 뭐시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방정식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k 나오면 저 자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고립시킨 다음에 푸시면 된다. 우리는 k를 어디로?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긴다. 그래서 누구를? 얘를 fx로 놓는 겁니다. 얘를. 조심할 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다. 왼쪽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크니까. 근데 왼쪽 그래프가 아니라 왼쪽 그래프인데 요 범위만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누굴 fx로 놓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를 fx로 놓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0부터 2까지 그리는 것만 fx로 놓는 겁니다. 얘가 누구보다? y는 마이너스 k보다 뭐 하면 된다고요?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 저 범위에서만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려. 가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요. 참 신경 많이 써줬죠. 인수분해 되도록. 정말 고맙네요. 이렇게. 그러면 접선 기울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는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그리래. 0은 여기 있죠. 2는 여기 있고요. 그래프가 어디만 그려집니까?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지. 요만큼만. 다른 거는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구간 0,2에서 뭐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감소만 하고 있죠.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되나? 아니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려면 요 x가 0과 2 사이에서의 요 그래프의 최소값,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셔야 됩니다. 2일 때 함수값을 제싸게 구해보시면 F2는 얼마입니까? 2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6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10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이 비어있지. 여기 비어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를 딱 채우더라도 여전히 조건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더라도 여전히 같아지지 않고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최종적인 답은 K가 10 이상이 나오더라. 실수 K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10 이상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분위식 하나 나왔습니다. Baby one more time. 짜자잔짠. 됐지? 됐으면 574번 부등식 마지막 문제 봅시다. 574. 574번. 내일 특강 마지막 날인가? 특강 드디어 끝난다. 죽겠다. 왜? 저거 뭐? 얇았어요. 뭐 뒤진다. 저게 돌았나? 자, 닥친 구간 0,2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답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x 빼기 k보다. 이거 항상 성립하게 만들래요. 이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 풀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왜? 3차 함수 그려 놓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전히 등고선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방부등식 활용의 핵심은 뭐다? 미지수 K를 고립시켜라. 이 자식들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지? K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거 인짓 하는 거야. 맨날 인짓 하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 어머 날아가네. X 넘어가면은 X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K 어디에서? 요거미에서. 그럼 누구를 fx로 놓는 거니? 누구를 fx로 놓냐면 x 3승 빼기 3x 더하기 1이 fx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에 0 이상 2 이하 여기까지를 fx로 놓는 거죠. 이 자식이 누구보다? y는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fx 그려놓고 마이너스 k 어떻게 그려야 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자.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 도함수값 0 되는 게 뿔마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래? 0부터 2까지 그릴래. 0은 여기고요 2는 여기거든요.
0일 때 함수값이 큰지 2일 때 함수값이 큰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F0은 1이고요. F2는 얼마입니까? 8 빼기 6 더하기 1, 3 나오네요. 2일 때 함수값이 좀 더 크네. 그래서 0일 때는 1이고요. 2일 때는 3이니까 2일 때는 좀 더 위로. 여기가 x =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더라. 여기 닫힌 구간이죠? 이렇게 그려진다. 이제 이 그래프가 뭐 하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k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k가 여기 위에 있으면 되냐? 반대죠. 마이너스 k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k가 요 극소값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뭐냐, 결국 x가 1일 때의 함수값인 극소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k가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1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f1은 1 빼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인데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등호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k는 1 이상. k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끝. 이제 하나 남았다네. 8, 9, 10, 11, 12, 13, 14 생각보다 많네. 오늘 시간 남을지 모르겠다. 속도, 가속도 남았습니다. 물리 좋아하냐? 아니요. 기본적인 물리는 알아야 되거든. 아주 기본적인. 요새로 따지면 초딩용 물리 정도는 알아야 돼. 속도,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용어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고 이 속도 가속도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부터 얘기할 거냐면은 변위라는 개념부터 얘기할게요. 변위. 변위 개념을 이해하려면 너네가 먼저 위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네 위치 개념을 먼저 알잖아. 위치는 먼저 알잖아. 그치? 뭐 할 거냐면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점을 이동시킬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2라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출발할 거야.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어디로 도달했냐면 이렇게 7로 도달했습니다. 이쪽으로 도착. 그랬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위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야. 자, 간다. 출발하기 전에 이 물체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점의 위치는 2죠. 이동하고 난 후에 이 점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7이죠. 이건 되지. 이게 위치지. 근데 이제 이 위치라는 개념 말고 봐봐. 이제 변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변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어떤 개념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개념이 있는 뜻입니다. 변위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인 거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인 거다. 위치의 변화량. 최초 출발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간다. 2에서 출발한다. 안 움직였다. 변화된 양이 하나도 없다. 질문이다. 간다. 얘는 여기서 출발할 건데 아직 안 움직였어. 변위가 얼마냐? 0. 왜? 안 움직였잖아. 변이라는 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의 양에 대한 얘기인데 안 움직였으니까 그냥 0인 거잖아. 자, 간다. 자, 이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왔다. 변이가 얼마냐? 5. 뭐가 변인지 알겠지? 왜냐면 최초 출발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만큼 왔으니까 변이는 5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여기 있을 때 위치는 2였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쪽으로 도달했을 때 위치는 7이 됐는데 변이 입장에서 보면은
출발할 때는 변이가 0이었고요. 7 도착했을 때 변이는 5가 되는 거죠.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왔습니다. 얼마만큼 왔다고요? 마이너스 3으로 왔어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여기 위치는. 그쵸? 질문입니다.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는 잘 들어. 가운데 거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변이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중간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위치만 계산하면 돼. 뭐만 계산하라고? 마지막 위치. 그러면 최초 출발 지점이 2였잖아. 갔다가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1로 간 효과인 거잖아요. 왼쪽으로 얼마만큼 간 겁니까?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죠. 그 변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한 거지. 근데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최초 출발 지점과 마지막 위치만 보시면 된다. 괜찮죠? 잘 보시면 얘네들 차이가 뭐합니까? 일정하죠. 이 많고 이 많고 이 많지.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거냐면은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최초 출발 지점이 2였잖아. 다시 쓰면 위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위치를 다시 쓰면 2라는 놈은 2에서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7이라는 놈은 2에서 변이 5만큼 더해졌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은 최초 출발 지점 2에서 변이 마이너스 5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핵심이 뭔데? 위치하고 변이는 거의 비슷하다. 얼마만큼만 차이 난다? 최초 출발 지점의 숫자만큼만 차이 난다. 상수항만 다른 두 개의 함수란 뜻이야. 뭐라고? 상수항만 다른 두 개의 함수. 앞으로 위치 함수를 우리가 xt로 많이 표시할 거거든요. 위치 함수를 xt로 많이 표시하는데 참고로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5다 그러면 이때 변이 그래프는 뭐가 되느냐? 변이 좌표는 뭐라 그럴까? xt라 그러면 좀 그렇고 yt라 그럴게. 변이를 구하면 얘는 t제곱 빼기 3t고 뒤에 플러스 5만 떼버리면 돼. 왜? 변이는 늘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거든. 변이는 늘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위치하고 변이는 얼마만 차이 난다? 상수항만 차이 난다. 잘 봐. 상수항만 차이 나다 보니까 야 이걸 미분하고 이걸 미분하면 결과값이 뭐 되니? 같아지는 거지. 당연히 미분하는 변수는 t입니다. 미분하면 이거 되고요. 미분하면 이거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변이 개념 이해했지? 자세하게 안 나온다 참고로. 자세하게 안 나와. 이 정도 알면 훌륭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미분했더니 똑같은 놈이 나왔잖아? 이 똑같은 놈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과속, 단속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야. 뭐 하러 간다고? 너네 스피드건이 뭔지 들어봤냐? 혹시? 스피드건 뭔지 들어봤어? 몰라. 들어봤어? 몰라. 들어봤어? 아씨, 무식한 놈. 요즘에는 너네 자동차 과속하잖아. 보통 뭘로 다 잡니?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가지고 다 잡잖아. 자동으로 일정 속도 이상 지나가면 찰칵 찍어가지고 윙 해서 나가면은 범칙금 부과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만큼 설치된 적이 있어 없어? 없었겠지. 초창기에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교통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수동으로 다 잡는 거야. 수동으로 어떻게 잡니? 빠른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과속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뭐냐면 스피드건이야. 스피드건이 뭐냐면 이거 총입니다. 총. 건. 스피드를 재는 총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쏘고 있으면 얘 시속이 나오는 거야. 시속 얼마 이상 되면은 불 반짝반짝 들어와가지고 뺑 잡으러 가는 거야. 지금 이 얘기 왜 합니까? 요 스피드건의 이치가 미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이게 어떤 이치를 띠고 있냐면 도로야 자동차가 쌩하고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얘를 딱 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잽싸게 사진을 2방 찍습니다. 뭐라고? 잽싸게 사진을 2방 찍어. 그 사진을 2방 찍을 때의 간격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한 0.1초 정도. 쏘면 찰칵 찰칵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뭐 한 거야? 총으로 스피드건으로 쏘면은 여기서 한번 뭐야? 찰칵 찍혔어. 그 다음 뭐야? 0.1초 지나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뭐야? 찰칵 2번 찍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차이는 0.1초라고 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0.1초 사이에 2방의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얘가 뭘 계산하냐면 요 2장의 사진을 토대로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 뭘 계산한다고? 거리. 거리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6m가 나왔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시속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평균 속력 배웠죠. 평균 속력 배웠지. 뭔데?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부산에 도착합니다. 뭐 대충 이게 한 얼마쯤 된다고 치자. 한 500km 된다고 치자. 그냥 대충 500km 된다고 치자. 이거를 몇 시간 만에 간다면 이거를 4시간 만에 간다고 칩시다. 4시간 만에 500km 간 거야. 그럼 이 시속 얼마로 나오니? 평균 속력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25km/h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지? 어떻게 한 거야? 500km를 4로 나눈 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맞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4시간 동안 돼 있는 거거든.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가 4시간인 거예요. 여기 빵 시간이고. 출발할 때 시속이 이렇게 됐다가 막혔다가 뻥 뚫렸다가 막혔다가 뻥 뚫렸다가 뭐 이렇게 도착한 거거든. 말 그대로 이 구간의 길이가 뭐한 겁니까? 너무 멀죠? 너무 멀어. 4시간. 그러면은 과속하려고 4시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순간의 빠르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 순간 속도가 뭐 규정된 그 스피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이 구간을 뭐 한 거야? 줄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하고 똑같은 거야? 평균 변화율을 구간 좁혀서 순간 변화율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걸 뭐 하면 되냐 이제 단위를 시간으로 맞추면 순간적인 빠르기가 계산된다는 얘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잽싸게 2방 찍었는데 0.1초 만에 6m 갔네? 그러면 너는 그 속도로 가면 1초에 60m 가겠네? 그러면 1분이면 얼마만큼 가는 거니? 곱하기 60 하면 됩니까? 1분이면 3.6km 간 거네? 맞지? 그러면 60분이면 얼마만큼 간 거니? 60 곱하기 3.6을 해주면 216km 간 거죠. 미친놈이죠. 시속 216을 밟았으니까 뭐해? 컴온 깍지 떼고 면허 정지해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스피드건으로 쐈을 때의 과속되는 차 잡는 원리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야 봐봐라. 자동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뭐를 그어버린다면 도로를 X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위치를 우리가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 위치가 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한 거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잘 봐. 위치의 변화량을 잡은 거야. 단순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순간적인 느낌의 위치의 변화량을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냐면요. 위치를 혹은 변이를 미분해가지고 순간적인 빠르기를 구한 겁니다. 0.1초는 굉장히 찰나를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더 빨리 2장 찍을 거예요. 더 빠르게. 빠밤! 이런 식으로.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위치 미분하면 속도 나온다는 얘기. 뭐라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치를 미분해도 변위를 미분해도 값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해도 속도가 나오고 변위를 미분해도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면 좀 복잡한 말인데 잘 들어보면 돼. 이렇게 된다. 위치 혹은 변위의 변수가 t거든요. 타임 할 때 t, c가 t에 대한 변화율. 요게 뭐가 된다고요? 얘를 앞으로 속도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얘를 속도.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순간이라는 느낌 들겠지? 순간 변화율. 이런 느낌. 위치의 시각 t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됐니? 흔한 게 아니고요. 속도도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변화율이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변화율이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가면 길이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넓이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부피의 변화율도 구해야 되거든. 별거 없고요. 길이 함수 구한 다음 미분하세요. 넓이 함수 구한 다음 미분하세요. 부피 함수 구한 다음 미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을 뭐로 이해하면 된다? 미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되니? 들어본 적 있냐? 없죠? 가속도 됩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미분 파트에서 속도 가속도 내용은 이게 답니다. 핵심이 뭔데? 이거 다 봐봐라. y는 xt. 이게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할 거야. 위치 함수 미분하면 뭐 된다 그랬니? 속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xt를 미분한 x't는 뭐가 되느냐? 속도 함수가 되는데 속도 함수는 보통 vt로 씁니다. 뭐로 쓴다고요? vt로 쓴다. 속도가 영어로 하면 v자로 시작해. 외워놔라. velocity. 야, 속도를 미분하면 뭐 되니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요. 가속도는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위치 혹은 변위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거를 알면 된다. 요거를 알면 된다. 당연히 막 복잡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수투에서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오른쪽 왼쪽만 움직입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위치나 변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고요.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고요. 가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다 있습니다. 부호 개념이 다 있어요. 쌤,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여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위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쌤, 속도가 양수 음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양수입니다. 속도가. 쌤, 위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현재 위치 양수냐 음수냐? 위치는 음수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양수. 위치는 양수지만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음수. 멈추면 속도가 얼마? 0. 이런 느낌이다. 괜찮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4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분이? 51분이요. 거짓말하지 말고 몇 분? 42분. 너 입만 열면 불안이 이빨분이 그럴 수도 있죠. (577번) 봅시다. 577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 출발하면 푸근합니다. 왜 푸근하냐면 원점 출발하면은 위치랑 변이가 같거든요. 원점을 출발하면 위치하고 변이가 같다. 그다음 뭐라 그랬냐? 수학하는데 막 이렇게 두드릴 건 없거든. 이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알려줬네요.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6T가 되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원점 통과할 때의 속도를 구해달라. 통과할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문제가 뭐 구하라 그랬냐면 속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속도 구하면 됩니다. 위치를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속도 나온다 그랬죠? 맞아? 이게 속도야.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기다 쓰면 되나? 아니겠죠? 뭐뭐 할 때의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t가 얼마일 때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속도 구한 거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야. 뭐뭐 할 때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그 뭐뭐 할 때가 t가 얼마일 때인지, 뭐뭐 할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거든. 그래서 너네가 뭘 해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된다.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위치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원점을 통과하려면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풀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위치 함수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t값들을 전부 다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t로 묶으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이니까 t에 t 빼기 2에 t 빼기 3은 0 나오겠죠? 해서 위치가 0이 되는 마지막 시간은 t가 얼마일 때입니까? 3일 때죠. 아, t가 3일 때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속도인데 t가 얼마일 때에 3일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x'3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3 대입하시면 27 나오고요.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0에 더하기 6이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위치 또는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 됐니? 여기까지 됐죠? 45분. 자, 됐으면 몇 분이라고? 45분. 자, 됐으면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가속도는 잘 안 물어보거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물리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방향이 어디밖에 없다고? 오른쪽 왼쪽밖에 없다. 잘 봐라. 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다. 점이 1로 가고 있으면 속도가 뭐라 그랬니? 플러스라 그랬지. 점이 1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지. 점이 멈추면 속도가 0인 거잖아. 근데 아주 단순하게 속도가 양수일 때, 속도가 음수일 때 이렇게 안 물어보고 물체의 움직임으로 생각하거든. 점 혹은 물체가 잘 봐. 이렇게 물어본다. 일로 가다가 갑자기 일로 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래.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봐봐라.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가려면 잘 봐. 속도가 양수다가 멈췄다가 음수로 가야 되지. 이해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극대극소 같은 느낌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양수에서 0으로 음으로, 음에서 0으로 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뭘로 푼다?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속도 부호가 바뀔 때 우리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잘 봐. 속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멈췄지? 다시 일로 가.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뭐하고 똑같은 문제냐? 이거 극점입니까? 극대입니까? 혹은 극소입니까? 그거랑 같은 질문이라는 얘기야. 극대 극소 아니죠? 운동 방향 바뀐 거 아니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9번, 10번, 11번까지 풀어야 된다. 읽으셔야 돼. 몇 분이라고? 48분. 큰일 났는데. 왜 이렇게 늦춰졌지? 5 했잖아. 577 어디 해야 되냐? 585 585 보자. 585 내일 수학과 회의가 있거든,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교재가 내일 결정될 거야. 그래서 결정되면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날려줄 겁니다. 자체 교재로 하게 됐다, 뭘로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제일 확률 높은 건 자체 교재. 재수 없으면 뭘로 할 수 있냐면 센으로 할 수 있어. 센으로 하면 왜 재수 없어요? 맞지? 위치가 뭐라 그랬냐면요,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5t 제곱에 마이너스 3t 더하기 2인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점이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을 뭘 구해달라? 가속도를 구해달라. 가속도를 구하시오. 구조가 맨날 이렇다 그랬어요. 가속도 구해주세요. 그게 t가 얼마일 때에 이렇게 된 거거든. 가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 2번 연속 때려버리면 됩니다. 미분하면 그게 뭐 되는 겁니까?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빼기 3이 되고, 가속도는 뭡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이 나온 거지. 가속도 구했어. 근데 문제는 t가 얼마일 때일지 모르잖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꾸는 게 t가 얼마일 때. 그냥 단위로 초라 그럴게. 몇 초일 때일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그럼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까 무슨 얘기했었냐? 위치 얘기했었냐? 가속도 얘기했었냐? 속도 얘기했었냐? 속도 얘기했었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뭐 하셔야 돼요? 보셔야 되겠네요. 얘가 속도네. 속도를 뭐 하는 겁니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면 언제 운동 방향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10t 더하기 3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뭘로 나옵니까? 마이너스에 3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해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 모양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 이렇게. 시축, 여기는 속도, 이런 식으로. 참고로 시간은 음수인 거 안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이상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었지. 왜?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잖아. 여기서 운동 방향 바뀌었지.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잖아.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몇 초라고요? 3초. 몇 초? 3초.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구해놓은 가속도에다가 t에 얼마 대입하면 끝나요? t에 3 대입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잘 나왔네. 답 얼마? 8. 될까? 이렇게 풀기? 자습해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유형 10번 봅시다. t 누구예요? t는 3.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8.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 방금 했던 얘기들을 뭐 한 겁니까? 뭐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은 다음 움직인 거리, 열차가 브레이크 밟은 다음 움직인 거리,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거든. 뭐라 그럴까? 자동차, 기차 합치면 뭐냐? 그냥 차라고 하자, 차. 차가 잘 가다가 브레이크 밟어. 브레이크를 좀, 영어 안 쓰고 우리말로 하면 제동장치라 그러죠? 제동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신나게 가다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제동장치를 밟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어요. 여기서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점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문제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 밟은 순간부터 거기가 원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다. 자, 588번 봅시다.